문제를 풀고 시험을 칠 때 아마 여러분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믿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한 생각이 논리적이라는 건 착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생각을 돌아보면서 글로 바꿔 적어봐야 합니다. 매일 30분만 투자를 해도 되고요. 그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 훈련을 하고 나서 성적이 올랐다고 연락 주신 분은 정말 많고, 저도 이걸 하고 6개월 차에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본 가장 극적인 예시로는 국어 2등급도 못 받던 학생이 바로 100점을 받았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오르비 쪽지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의대에서 10% 안에도 들었고요. 의대를 목표로 하는 200명 넘는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고 여러 시험에 수험된 분들 컨설팅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공부법 엑기스 강의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모았습니다. 공부법에서 정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시리즈만 챙겨보시고 앞으로는 공부법이 아니라 공부 생각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이 파일은 제가 그냥 공개를 해놨습니다. 공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80페이지 정도로 정리해둔 책이고, 파일은 댓글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시리즈에서 다룰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걸 공부법의 기본 이론이라고 불러요. 집중력, 시간관리, 동기부여, 몰입 이런 부차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개념들만 이해해도 공부법의 거의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공부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다룰 겁니다. 시험 공부를 하실 거면 이건 정말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개념이 손에 딱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볼게요. 누군가 저에게 공부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겁니다. 공부법은 사고방식을 효율적으로 고치는 겁니다. 라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의 사고방식을 고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내가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야 공부법이 완성이 되고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나는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이걸 모르면 어떤 공부법을 배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배울 거예요. 잘 알려진 용어로는 메타인지라고 하죠. 사실 메타인지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를 종합하면 약 8개에서 9개 능력으로 압축이 돼요. 그건 오른쪽에 작게 적어뒀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용적으로 내가 내 공부를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 중에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본인의 공부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루트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재수생인데 수학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더 심한 경우에는 본인도 아니고 부모님이 저희 딸이 고3인데 영어를 못합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 있는 답을 드릴 수가 없죠. 학생이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제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조언도 드릴 수가 없죠. 병원에 온 환자가 선생님 저 목이 아파요 라고 한다고 아무 약이나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왜 아픈지 진찰을 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고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학생들은 왜 막연하게 추상적인 질문을 할까요?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공부하는지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이 좋다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는 방식을 글로 표현하지 못해요. 제가 영상 맨 처음에도 말했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생각하는 방식을 수정할 수 있다고요. 이걸 볼 줄 모르는 학생에겐 공부법이 무의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술적인 공부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본 체력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공부 일기라고 이름을 붙인 기법입니다. 매일 30분만 투자를 해도 되고요. 그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 훈련을 하고 나서 성적이 올랐다고 연락 주신 분은 정말 많고, 저도 이걸 하고 6개월 차에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본 가장 극적인 예시로는 국어 2등급도 못 받던 학생이 바로 100점을 받았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오르비 쪽지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물론 모든 학생이 이렇게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남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정말 강력한 훈련 방법입니다. 공부 일기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공부할 때 했던 생각을 복기해 보는 거예요. 보통 일기는 오늘 일어났던 일을 적죠. 그런데 공부 일기는 오늘 무엇을 공부했는지 쓰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쓰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적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적으라는 거죠.
그럼 이 귀찮고 유치해 보이는 걸 도대체 왜 해야 될까요? 생각을 활자로 바꿔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풀고 시험을 칠 때 아마 여러분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믿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한 생각이 논리적이라는 건 착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생각을 돌아보면서 글로 바꿔 적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 힘이 약한지도 알게 되고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판단을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 즉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나의 공부법을 수정하기도 쉬워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내가 했던 생각의 절차를 종이에 옮겨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했던 생각은 대부분 날림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대한 생각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무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선 4개로 유형을 나눠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수험생 때 실제로 썼던 글도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논리적인 결점을 포착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생각을 복기하면서 아, 여기는 논리적이지 못했구나, 여기는 빈틈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피드백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문제를 풀고 나서 피드백해 볼 수 있습니다. 답을 맞히는 것과 완전히 논리적으로 푼 건 다르죠. 시험장에선 어떻게든 답을 맞히는 능력이 중요하지만 공부할 땐 논리적인 풀이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해설 강의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본인이 애매하게 느끼는 그 지점을 딱 잡아내서 끌고 온 다음에 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완전히 해부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께 돼요. 혹은 특정 개념을 명확히 이해 못했을 때도 있죠. 대략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글로 적어보면 진짜로 이해한 게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말로 설명해 보거나 글로 적어볼 때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이 길러지면 메타인지가 올라가고 나중엔 공부를 하는 동시에 나의 생각을 점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수험생 때 썼던 글입니다. 저는 공부 일기를 6개월 동안 노트 5권 정도를 썼습니다. 지금은 그 노트가 없어서 그 당시 인강 Q&A에 남겼던 글을 찾아봤어요. 벌써 이게 6년 전이죠? 이 질문 답변을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평소에 생각을 글자로 바꿔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문자를 치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해가 안 됐었나 봐요.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장면을 세밀하게 잡아내서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서 제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저희 습성을 알게 되었고 차츰 교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수학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항상 이런 고민을 할 때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바꿔 써보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노트를 몇 권씩이나 쓴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비효율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날림으로 비논리적으로 생각했을 거고 절대로 의대에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방법은 나의 생각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포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의 논리적인 풀이를 알았더라도 이거보다 더 풀이를 단축할 수는 없는지, 더 간결한 풀이는 없는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문제를 푼 이후에 자기가 했던 생각의 절차를 복기해보면 불필요한 생각이 있었다는 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었던 그 부분을 덜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꼭 문제를 푸는 상황이 아니라도 공부를 하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 저는 공부를 마치고 나면 제가 하루 종일 했던 공부가 효율적이었는지를 늘 평가해 봤어요. 왠지 오늘은 공부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지 생각하거나 주변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가 안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본인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 탓이 아니라 본인 탓을 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능동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공부했다던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쪼개지 않고 두리뭉술하게 했다던가 공부하는 순서가 비효율적이었다던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시에 나의 공부 현황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공부가 왜 비효율적인지 찾아내려면 최소한의 공부법 지식은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방식이 뭔지 알아야 내 방법이 비효율적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법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점점 거치면 내 생각을 피드백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부를 하는 동시에 내 공부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도 있게 되죠. 그때는 공부법을 하나 배울 때마다 바로 내 공부에 적용할 수 있고 성적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남겼던 Q&A를 보여드릴게요.
이 글을 자세히 이해하려기보다는 평소에 어떤 식으로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야 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선 제가 풀이의 확장 가능성, 어떤 풀이가 더 효율적인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께서도 계산의 효율성 측면, 풀이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셨네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했던 게 실력을 올리는데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4년 전에, 그러니까 예과 2학년일 때 썼던 공부 일기입니다. 저는 대학 와서도 2, 3년 정도는 매일 이렇게 제 공부를 복기해 봤어요. 그러면서 공부법이 많이 다듬어졌고 지금 강의 드리는 것처럼 저만의 체계도 이렇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메타인지도 당연히 좋아졌고요. 네, 오늘은 제가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부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훈련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좀 귀찮아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안 합니다. 가르쳐 드려도 대부분은 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오랫동안 봐와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오늘부터 한다면 다른 학생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겠죠. 원래 이렇게 따분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게 진짜 비법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꼭 이 교재 다운받으셔서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댓글에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